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왜 외도 행위자는 상담을 거부할 거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는 멘붕에 빠집니다. 이런 모습은 외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자도 해당되죠. 그러다 보니 부부는 외도 직면 후 이런저런 시행착오에 빠집니다. 여기에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관계적 어려움에도 빠지죠. 그나마 지혜로운 부부는 상담이나 코칭을 통해 외부적 도움을 받지만 상당수의 부부들은 이런 도움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도 피해자의 상담 의지와 무관하게 외도 행위자는 상담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왜 외도 행위자는 상담을 거부할 거란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관점에서 외도 행위자의 상담 거부 3가지 이유를 준비했는데요. 첫째,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입니다. 외도 행위자는 외도 직면 후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지죠. 어떤 외도 피해자는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아니에요, 선생님. 제 배우자는 뻔뻔하게 외도를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외도 행위자의 외도에 대한 부인과 불인정은 외도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 중 하나인 수치심은 외도 행위자에게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심을 상담 현장에서 노출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우며 귀찮을 수 있죠. 이에 외도 직면 후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을 권해도 혹은 권유받아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수치심과 죄책감 노출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그리고 불편함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둘째, 자아가 약하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런데요, 외도 행위자는 이미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도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도까지 발각되고 직면하게 되면 외도 행위자는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자존감 낮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아울러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후폭풍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이 도움된다고 말하더라도 상담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죠. 일반적으로 상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상담을 거부하면 자존감이 낮고 자아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과 사실뿐만 아니라 내담자 내면을 공개하고 개방해야 하는 것이기에 자아가 약한 분들은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죠. 아울러 상담사가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 같은 것도 불편하고 두려운 조건이 됩니다. 이에 상담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지만 상담에 대한 효과도 의문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죠. 상담은 무슨 상담? 상담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준대 라며 자신의 상담 거부에 대한 말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외도 피해자의 상처 치료와 부부관계 회복, 그리고 외도 극복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죠. 이런 외도 행위자의 반응은 외도 행위 그 자체보다 외도 직면 후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방아쇠가 되는데요. 상담은 상담사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와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행위이기에 혹 상담에 대해 왜곡되고 부정적 생각을 가진 분이 외도 행위자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에 대한 미숙함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 성찰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죽음 못지않게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성찰을 통해 자신과 직면하는 것이죠. 평소 자기 성찰에 대해 서툴거나 미숙한 분들은
상담 현장에서 직면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두려워하죠. 또한 자기 속마음을 상담사가 보는 것 같은 상황에 대해 걱정과 불안을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담에 대해 소극적, 회피적, 도피적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런 분일수록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무슨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을 받아야 해? 라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은 자신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기보다 상담을 회피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적 표현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진정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외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외도의 길에 접어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취약점과 욕망을 알기 때문에 외도 유혹 앞에서 조심하거나 거리두기를 했을 것인데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의 취약점과 욕망을 몰랐던 증표죠. 외도 직면 후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표현은 자신을 방어하려는 방어적 표현일 뿐 자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되는 것이 한 번의 외도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 외도와 습관적 외도를 하는 분들의 경우 자신에 대해 너무나 모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죠. 이상으로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외도 행위자가 상담을 거부하는 이유를 다루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외도 직면 후 치료적 작업이 없을 경우 회복과 극복 단계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외도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외도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 외도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상처, 치료, 회복, 극복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용서하거나 회피하거나 망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도 문제를 해결할 경우 추가적 외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외도와 직면한 부부가 깊은 성찰이 없을 경우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며 부부 정서는 메마르는 등 다양한 부작용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외도라는 사건은 부부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사건인데요. 그동안 살아온 부부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결혼 이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성찰, 탐색, 분석, 통찰,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죠. 외도는 외도 기간을 떠나서 한 번의 외도도 큰 상처가 됩니다. 아울러 외도는 부부의 삶을 바닥으로 떨어지게도 하지만 상처 아픔을 잘 치료하고 회복하며 외도를 극복할 경우 오히려 부부의 삶에 전화위복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자의 상담 참여가 큰 변수로 작용하는데요. 비록 외도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책임한 모습이 아닌 책임감 있는 모습을 외도 행위자가 보여준다면 외도 문제도 해결하고 외도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부디 참고하시기를 바라오며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의 상담 거부에 대한 이유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